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수연 다이아몬드고요. 오늘 제목은 몸과 마음을 키우는 면역과 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나기처럼 내리는 가을비 때문에 미세먼지가 싹 씻겨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또 마침 강의가 면역과 물에 대한 그런 강의라서 물이 면역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상식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지만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페이지. 오늘은 30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면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임팩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영양의 불균형, 미네랄 부족. 이 미네랄 부족은 장기적인 부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끔씩 좀 부족하고 뭐 빼먹고 영양제 먹다가 빼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탈수.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키워드로 딱 요약할 수 있었던 근거는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17년째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아메이 하기 전부터 건강에 대해서 좀 병적으로 관심이 많았고요. 건강 염려증 수준의 그런 생활을 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의 좀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 뉴트릴라이트에 대해서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감동을 했고요. 내가 찾던 바로 그런 영양제다라는 그런 생각과 확신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높아졌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문진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 영양소에 관계된 솔루션은 이 뉴트리아이트가 있는 덕분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서 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확신과 그런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근거로 제가 저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뭐 아주 작게는 그냥 만성 피로, 그냥 일상적인 만성 피로에서부터 뭐 3-4명에 1명씩 노출되어 있는 뭐 비염, 알러지, 천식, 부정맥, 당뇨, 고혈압, 비만, 생리통, 불면증 이렇게 되게 흔한, 하지만 본인들은 괴로우시죠. 이런 질환들부터 아주 중증 면역 질환자 분들까지 이렇게 문진을 해보면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문제점들이에요. 생활 습관이 균형이 깨져 있고요. 그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그리고 그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타민, 미네랄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은 부족하면요 감기 걸리고 피곤해요.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몸이 좀 안 좋고, 근데 미네랄이 극단적으로 장기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한 내 몸의 신체 구성 요소이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기능을 유지하고 조절하고 향상시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몸을 건강하게 하는 면역, 뭐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을 키우는 면역. 그래서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마음까지도 연관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달아봤거든요. 그리고 탈수, 극단적인 탈수. 여러분, 제가 어제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50% 이상 되는 비율의 분들이 물을 안 드시는데 본인이 물을 안 드시고 계신 것도 모르고 많이 마셔야 된다는 생각도 모르고 있어요. 물에 대해서. 그래서 뭐 좀 이따가 페이지가 나오겠지만 성인 남녀가 마셔야 되는 하루 일일 권장량이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얘기예요. 2.5리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의 역할부터, 물에 대해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자료를 보시면 인체에서의 물의 역할 해가지고 항상성 체온 조절에서 쭉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 물이 많은 역할을 하지. 그러면 지금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떤 물을 얼마나 마시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기 해독 시스템 클린의 역할을 해요. 물이 충분히 들어갈 때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이 돼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요, 방해하는 물질이 일단 나가줘야 돼요, 몸에서.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성장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에 방해되는 독소만 제거돼도 키가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그렇게 독소에 많이 노출돼 있을까? 혹시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조금 신경 써서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차려 먹어도 조금 신경 써서 하루에 우리가 먹는 합성 첨가물이요. 최소 80에서 100가지래요. 좀 슈퍼에서 장을 좀 봐서 차려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매식하고 외식하고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 길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평균 200에서 250가지 합성 첨가물을 매일 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내 몸에서 어디에 쌓이냐면은 체지방에 다 쌓여요. 그래서 내 몸의 기름기에는 다 독소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을 빼면 그 체지방을 빼면은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 호르몬. 뭐 그냥 무심결에 피자 한 판 시켜 먹어도 피자 판때기에 코팅돼 있는 거, 그냥 종이컵으로 좀 따뜻한 거 마셔도 그 코팅된 거 내 몸에 들어오죠. 그리고 집에서 좀 개념 없이 그냥 싸구려 그런 섬유유연제 써도 그 냄새가 코로 들어가는 순간 또 내 몸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죠. 제가 그 아이스하키 그 학생들 아이스하키 선수들 그 숙소에 공기청정기를 한번 전달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빌라의 지하 1층이 합숙 그 숙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부탁을 받고 공기청정기 들고 대문을 딱 여는 순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섬유유연제 냄새가 자기들 딴에는 엄청 쏟아붓고 자기들끼리 빨래를 하는 거죠. 다 남학생들이니까. 정말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는 아이들 앞에 제가 창문을 열고 너네 미쳤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정말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냄새도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다 따져보면은 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역할 1번이 바로 이제 물의 역할이고요. 저기 보시면 순환계, 수송체, 그다음에 뭐 대사, 에너지 생성, 그다음에 소화계, 가수분해, 이거는 영양소와 산소가 이동하는데 물이 중요해요. 내 온몸의 장기가 축축해야 되고요.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을 때 제대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고 대사, 즉 빵을 먹는다고 내 몸에 탄수화물, 그 빵이 탁 탄수화물이 살이 되고 고기를 먹는다고 그 고기가 내 몸에 살이 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음식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영양소로 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 탄수화물은 포도당, 이렇게 영양소로 분해돼서 내 몸에서 에너지로 쓰여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두 글자로 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영양소가 이동하고 성질이 바뀌어서 에너지로 바뀌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내 몸이 축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칼슘 같은 거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런 게 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뇌도 뇌수라고 그래서 물에 담겨 있어요. 관절에도요. 스펀지가 물에 적셔져 있듯이 관절도 축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엔 모든 기관이 다 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관절, 윤활유. 관절에도 건강하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셔져 있을 때 완충작용을 하고요. 또 내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도 물이 되게 중요하네. 그런데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인체는 너무 신비해요. 깨끗하고 건강한 물, 그리고 충분한 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저 역할을 합니다. 오염물질이 덜 제거되고요. 건강하지 않은 물, 미네랄이 없는 센 물, 산성수가 내 몸에 들어온다. 그리고 물을 적게 마신다. 이러면 저런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이 흡수되는 시간, 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혈액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장기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림만 봐도 어떤 분은 목마르다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그림만 봐도 목마르다라고 느끼는 갈증을 느끼시는 분은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갈증 감각이
감각이 노화돼요. 그리고 물을 안 마셔버릇하면 하루 종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되시면 하루 종일 종이컵으로 반 컵만 드셔도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갈증 감각도 이제 건강한 내 몸의 신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에 충분한 섭취, 저 3박자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오염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오염물질, 뭐 중금속, 염소, 소독약 이런 건 당연히 이제는 없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없어야 되냐면 약품, 환경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이런 수준까지 완벽하게 걸러야 돼요. 그러면 저런 거를 흡착해내는 건 활성탄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기존의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정수기에는 입상활성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성근 숯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탁 하면 부셔져 버리는. 그래서 다공구조라 그러죠. 숯 안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딱 부셔져 버리기 때문에 덜 걸리고 다 물길이 생기고요. 엉성하죠. 저거는요. 아주 큰 분진으로 만들어서 뜨거운 열로 압축해서 돌덩어리 같은 그런 활성탄, 압축 활성탄 필터만이 약품과 환경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까지 그런 개념까지 다 흡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같은 활성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메이 정수기의 그 압축 활성탄이 독자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압축 활성탄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오염물질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먹는 물 기준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거는 끓여야 돼. 100도. 하지만 600도에서도 죽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나와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끓이지 않고 UV 자외선 살균 램프로 살균을 하죠. 살균을 하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산소는 물로만 섭취해야 돼요. 이렇게 숨을 쉬어서 들이마시는 산소와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는 그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암 수술하고 퇴원하신 그 항암 치료하시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관리받으시는 그런 분들에게 산소가 없는 물은요 진짜 그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무산소 환경에서 활개를 칩니다. 이 말은 어디 나오냐면은 물치료 핵심이다의 그 영국의 의학 박사 F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말씀이세요. 거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가득한 물, 이렇게 우리 정수기 물 따르면 이렇게 뽀글뽀글 사이다처럼 있거든요. 그런 용존산소가 가득한. 그래서 살아있는 물을 마실 때 내 세포도 물속에 있는 산소로 호흡이라는 걸 하고요.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소 배출, 영양소 이동, 영양소의 공급, 영양소의 대사 활동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끓인 물은 죽은 물이고 그래서 산성수로 분류됩니다. 미네랄이 당연히 살아있어야 돼요.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pH 7.4의 약알칼리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있으면 pH 7.4의 약알칼리 물이 돼요. 근데 미네랄도 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수도요. 종류에 따라서 미네랄 함량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알칼리 이온수 뭐 그런 거는 전기작용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알칼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원래 이 지구상에 인간이 먹어도 되는 천연의 자연의 물이 바로 미네랄이 충분한 pH 7.4의 약 알칼리 물이에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물을 약수라고도 하잖아요. 저런 물은 내 몸에서 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때 수돗물 끓여 먹는 거 안 돼. 미네랄까지 싹 걸러낸 역삼투압 물 안 돼. 그다음에 제대로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살균 시스템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생수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좋은 물의 조건을 다 구비한 게 아메이 정수기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이 권해드리고 물을 바꾸자고 외치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세계 판매 1위고요. 그래서 성인 남녀가 마셔야 하는 물의 일일 권장량이 2.5리터고요. 그다음에 성인 남녀가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소변의 양이 1.5에서 2리터에 해당되는 과학적 근거죠. 그래서 뭐 가끔 제 소비자가 내가 어디 가서 체질 검사했는데 나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대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다음 일시적인 처방으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은 저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 미네랄의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질환이 중증 면역질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네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체의 3.5%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미량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게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어느 한 부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미량 영양소다.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좌지한다. 자, 미네랄 중에서 대표 미네랄 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칼슘은요, 세포막을 이동하면서 내 몸의 전기량을 증가시킵니다. 사람 몸에 전기가 흘러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 몸에 전기가 흐릅니다. 칼슘이 세포막을 막 활발하게 이동할 때 전기량이 증가해요. 전기량이 증가하는 게 뭐에 관계될까요? 바로 뉴런의 역할과 관계가 됩니다. 신경 조절 물질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충분한 음식, 그리고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마실 때 내 몸에서는 그 전기적 성질이 건강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저게 바로 내 정신과 나의 그 마음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미네랄이. 그래서 칼슘을 천연신경 안정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그 어쩌다 어른의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정말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을, 영국인가요? 거기서는 그 아이들을 어른과 어른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그런 소년원 이런 데 보내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벌을 주냐면 영양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영양제를 계속 먹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폭력성도 확 낮아지고 그다음에 참을성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양소를 넣어라. 뉴런의 구성 물질은 단백질과 포화지방산입니다 하면서 막 영양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특히 그렇죠. 미네랄이 정신적인 건강에, 정신 건강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마셔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화학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생화학 반응, 촉매 역할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라토닌,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 얘기 들어보셨죠? 세라토닌, 행복 호르몬,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속담에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속담이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 칠면조 고기 안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아미노산 이름이에요. 칠면조 고기 안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그게 내 몸에서 흡수돼서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칼슘이 칠면조 고기 안에 있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활성화에 도움을 줘요. 근데 트립토판이 왜 중요해? 바로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멜라토닌, 세로토닌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이 영양소가 다 각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칼슘 자체가 우리를 숙면을 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멜라토닌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막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슘을 천연신경 안정제, 잠이 안 올 때 이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내 몸에서 각종 생화학 반응에 아주 그런 감초 같은 촉매, 연결하고 성질을 바뀌게 하는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전기량 증가, 신호 전달 체계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체액의 향상성, 산염기 밸런스, pH 밸런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산염기. 그래서 그 체액의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미네랄 워터를 마시지 않으면 센 물을 마시는, 센 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역삼투와 필터를 웅땡청땡에서 나오는 그런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물을 제가 놀라운 임상이 있는데요. 그냥 아무 물이나 많이 마신다고 해서 탈수가 해결되지 않아요. 수돗물을 끓여 드시는 분, 그 다음에 미네랄이 없는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탈수입니다. 놀랍죠? 제 소비자가
너무너무 이 뾰루지와 그다음에 이 번들거리는 이 피지, 막 개기름 막 이런 걸로 너무 고생했던 이제 소비자를 제가 그 영양소로 개선된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이요, 이 피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컴플렉스를 운동으로 풀어서 몸매가 바비인형 몸매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나는 하루에 3리터를 마신다.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셨던 정수기가 청땡 정수기였거든요.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탈수였어요. 왜? 내 몸은 너무 똑똑해요. 내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물은 그냥 내보냅니다. 계속 소변으로. 그런 놀라운 저에게 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품을 한번 제가 모아봤는데요. 미네랄은 비타민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른이 먹는 WX 종합 비타민, 아이들이 먹는 뉴트리 키즈, 그 다음에 또 칼슘과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커플 미네랄이 그 사이언스에 의해서 2대1의 비율이 완벽하게 맞춰져서 들어간 칼맥디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반드시 죽는 그날까지 꼭 드셔주셔야 되는 그런 영양소죠. 그래서 제가 뭐 뉴트리아트 농장 이런 자료도 오늘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이제 그 영양소의 균형, 아까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1번 원인이 영양소의 불균형이었잖아요.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바로 종합 비타민이죠. 비타민과 미네랄의 상호작용. 그래서 저 더블X 종합 비타민은 세계 판매 1위예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말하지 않는 걸 계속 언급해요. 1000여 가지 식물을 리서치했다. 2만 번 테스트했다. DNA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고 복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생태계 농법 농장을 세계 최대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 86년의 역사, 인류 최초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정제화시키고 개념을 처음으로 오픈한 회사, 뭐 이런 다 개념들이 바로 더블X, 뉴트리아트 더블X예요. 그래서 저거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시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행운이고요. 또 뉴트리아트의 가장 큰 강점은 저는 그거 같아요. 평생 먹을 수 있다는 거. 한약을 평생 먹을 수 없거든요. 아로나민 골드 우루사를 평생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먹을 수는 없거든요. 찝찝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영양 보조식품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일지라도. 그리고 뉴트리키즈도 마찬가지로 또 아이들의 그 부족한 게 뭔가를 다 임상을 거쳐서 나온 영양소의 배율이고요. 그래서 칼맥디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다 관여하기 때문에 특히 성장기, 사춘기, 갱년기, 내 마음 나도 몰라,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죠. 욱하는 거. 저도 이제 가끔씩 욱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칼맥디를 예전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부부싸움하기 직전에 잠깐 타임아웃 하고 부부가 각각 다른 방에서 칼맥디를 열알을 먹고 10분 후에 만나면 절대 싸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임상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제가 칼맥디를 많이 먹을 때 거슬리지 않아요. 별로. 화가 잘 안 나고 그냥 다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정말 미네랄 놀라운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아세로라 C가 있어요.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이 이 지구상의 98%의 아세로라 체리를 재배해요. 그게 뉴트리아트 아메이 농장 자사 농장인데 거기서 덜 익은 연두색 체리만 골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저희 아세로라 C죠. 이 아세로라 C는 너무너무 많은 매니아를 확보하고 있고요. 아메이를 잘 모르셔도 아세로라 C 좋아. 나 그거 완전 이런 감동이 있어 하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듣거든요. 천연의 아세로라 체리 원료야 완전한 콜라겐을 만듭니다. 즉 그건 무슨 말이냐? 완전한 항체,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완전한 항체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해서 좀 이상한 가을과 지금 겨울을 맞이할 판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나야 될 겨울 동안에는요. 저 아세로라 C 한 알에 200mg 들어있고 5알이면 1000mg이거든요. 하루 최소 1000mg. 하루 5알 먹기 운동. 하루 5알 이상 먹는 습관을 반드시 여러분 꼭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함량 비타민C를 문의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려요. 고함량도 중요하겠지만 복합체, 식품 그 자체를 먹을 때 내 몸에서 생체 이용률이라는 게 높아진다. 즉 오랫동안 머물면서 머리카락 끝부터 발톱 끝까지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 많은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복합물, 식품 그 자체. 그래서 아세로라 C에서는 생체 이용률이라는 저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감기 예방될 수 있고요. 정말 항산화제로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현대인들은 꼭 드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세로라 C, 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좋은 기름이죠. 좋은 기름입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이런 좋은 호르몬은요,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나와지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좋은 기름을 섭취할 때 좋은 원료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기름을 먹어줘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오메가3 제품이 있지만요, 오염되지 않은 어류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세한 필터링, 뭐 중금속,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를 식약처 기준보다 최고 30배 기준이 높아져 있는 게 뉴트리아트 기준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의해서 지금 이 오염된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아주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오염물질을 제거한 기름.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산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2시간 안에 완제품이 되고요. 산패를 막아주는 비타민 E가 캡슐에 얼마나 충분히 함유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요즘 되게 많이 그 약사가 뭐 전하는 오메가3, 의사가 권해주는 무슨 영양제 이런 거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걸 자세히 보실 때 저런 기준이 없이 드시면 그분들이 뭐 전문가겠거니 하시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 엄청난 그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유튜버가 광고하는 오메가3를 봤더니 비타민 E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약처 기준은 대장균만 이제 감수를 하는데 뉴트리아이트는 살모넬라균까지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죠. 그래서 세계 판매 1위죠. 저거는 지방이기 때문에요. 저거는 그냥 허접한 거 먹느니 안 먹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수은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오메가3 먹었다가 오히려 큰일이 나죠.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 오메가3 밸런스, 작은 캡슐, 그 다음에 세몬 오메가3라고 해서 좀 크죠. 그래서 DHA하고 EPA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이 좀 나눠져 있어서요. 한 30대 이상 분들은 저는 세몬 오메가3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면역의 70%를 관장하는 유산균이 꼭 내 몸에 들어가야 되죠. 저거는요, 한마디로요, 제가 말씀드린 맨 끝에 썼는데, 면역 시스템 전체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 바로 장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은요, 면역 세포 하나가 일하지 않아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면역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그 침입자가 외부에서 침입을 하더라도 내 면역 시스템이요, 서로 유기적으로 착착착착 바뀌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진두지휘하는 게 바로 장입니다.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장내 생태계, 장내 그 균총의 생태계를 말하거든요. 저 시스템이 착착착착 바뀌죠. 그래서 그런 기반을 근거로 해서 5가지 균주의 마리수,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HN019라고 하는 한 가지 균주 10억 마리, 이렇게 다 사이언스가 기반이 돼서 이유 있는 가지수와 이유 있는 마리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균주이고요, 종합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노출된 우리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유산균을 먹는다는 거는 방호복을 입고 지나다니는 거, 가장 온몸에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균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본 근간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근육, 효소, 항체, 혈액, 호르몬 모든 거의 필수 성분인 단백질. 우리 것도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에요 라고 하는 타사 프로틴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아미노산 스코어 100은 좋은 프로틴의 조건 중에 하나죠. 어떤 원료를 썼느냐, 그리고 어떻게 또 배합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품화됐냐, 어떤 용기에 담느냐, 유통기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식물성 단백질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다. 그래서 세계 판매 1위고, 단백질도요, 허접한 거 먹느니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저거는 되게 복합체예요.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어떤 화학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수많은 단백질 제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거는 되게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에서 이렇게 대사되는 과정에서요,
아미노산으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될 또 하나의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파이토가 있고요. 파이토 프로틴이 있고요. 녹차가 있고요. 녹차 맛이 있고 또 프로틴 베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백질 함량은 뭐 9g, 10g 얼마 차이는 나진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이런 프로틴 베리 안에는 칼슘도 있고요. 또 비타민 C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훨씬 소화 흡수 대사 성장에 더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면역과 물의 제목에 맞는 마지막 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프링 워터, 아메이 정수기는 세계 판매 1위고요. 정수기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을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 얼마나 와 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깨끗한 물이 바로 좋은 물이죠. 그리고 충분히 섭취될 때 내 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좋은 물을 충분히 드셔서 여러분들이 그 면역 시스템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여러분 면역 짱짱한 그런 몸과 마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우리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